출장 마사지가 진짜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울로 출장을 왔던 한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출장 마사지를 검색한 이후에 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요. 그러자 업체에서는 여성 마사지사를 보내줄 테니 출장 비용 1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안내를 했고 이 네. 남성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업체에서 안마사 안전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비롯을 해서 내부 결제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자 수상함을 느낀 이 남성은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겠죠. 이 업체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결제 총액이 5천만 원이 돼야지만 환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어허. 하지만 이 남성 여기에 깜빡 속은 나머지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총 3,220만 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진윤 기자님, 앞서 이 출장 마사지 비용 15만 원을 송금했는데도 왜 이렇게 뭐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야말로 갖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송금을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15만 원 후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보냈죠. 네. 그렇게 돈을 나눠서 냈기 때문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허. 또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서 또 계좌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 송금이라는 게 돈을 보내는 사람이 그때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보내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이거를 이 남자 그대로 믿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요. 15만 원 비용의 출장 마사지를 받으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결제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채워야지 환불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실제 저 고액을 보내요? 저게 무슨 심리일까요, 대체?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밀 영업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문간에 발 들여놓게 하기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간에 발을 한번 딱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방 안에 들어가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그만한 물건을 한 뭐 5만 원짜리를 산다. 그럼 그 고객은 내가 5만 원짜리를 샀으니까 그 다음에 저 회사에서 5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라고 해도 이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판단한 내 판단의 일관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 맞을 거야.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네, 맞을 거야를 넘어서서 내 판단이 옳지 않아가 괴로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15만 원을 게다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나쁜 곳에다가 15만 원을 냈다니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을 거야, 좋은 될 거야, 내가 이만큼을 내면 줄 거야라는 어떤 그 인지 부조화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딱 이 상황만 들어봐도 야 이건 사기네, 사기야 하실 텐데 이 남성은 끝까지 사귄 걸 몰랐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계속 돈을 요구하고 뭐 서비스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누가 봐도 이건 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면서까지 3,22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문제는 3,220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사기란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걸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하면서 바로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급 못하도록 계좌를 닫아야 되잖아요. 지급 중지, 네. 지급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 문제는 지급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 그 범죄는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피싱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신원을 속이고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인데 네. 이건 지금 누군지 상대방이 얘기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급 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좀 이상한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 이 경찰의 이유도 답변도 이해가 안 돼요. 범죄 피해자면 다 같은 피해자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이런 걸 적용해 준다? 이건 좀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게 어떤 사람 보면은 법대로만 하는 사람 있죠. 하하. 법대로만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통신금융 사기 범죄만 그 지급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아는 보이스피싱. 근데 이거는 그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딱 법대로만 하면 꽉 막힌 사람이다. 그럼 지급정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네. 우리 경찰이 좀 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근거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협조를 요청해서 인출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네. 이 담당 경찰관 굉장히 훌륭한 경찰관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이 참, 법이라는 걸 네. 유연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급한 상황에는 네. 뭐법 따지고 형식 따지고 하고 이미 다 그 손해 나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그 피해 관리를 할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급 정지를 요청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급 정지 요청 전에 이 범인들이 돈을 빼갔으면 그건 받을 수가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다 돈을 빼갔기 때문에요. 일단 경찰의 배려로 일단 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지급정지, 인출은 차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 용의자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허. 경찰은 검거를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네. 게다가 이 남성 말고 추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이게 버젓이 대놓고 물론 일면식도 없다지만 어쨌든 이 전화상으로 SNS상으로 버젓이 이런 짓을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건 지금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이분은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마사지를 하면 성매매를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출장 마사지를 부른 사람들은 네. 피해를 당하는데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성매매나 성매수 같은 경우도 다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아. 그걸 노려가지고 돈 받고도 돈을 안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현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에 가서 이것 검색해 보면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 북부청에 의하면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했던 범죄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10명에게 약 43억 원. 가로챘어요. 아하. 이 정도로 이런 피해가 많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런 네.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범죄 중에 괜찮은 범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남의 등 쳐먹는 이런 사기 범죄가 정말 악질 중에 악질 같아요. 정말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좀 근절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